지금 보이는 이 일러스트 그림 있죠? 네. 뭔지 아시겠어요? 계곡? 계곡? 이은혜 사건입니다. 지난 2019년 6월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이은혜와 공범 조연수. 두 사람은 살해를 공모한 적 없고 물에 빠진 피해자를 구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이은혜 사건 대부분 알고 계시죠? 네. 예. 처음에 그 영상이 들어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저 두 사람 부부가 아니다고 했어요. 거기에 영상을 보시면은 이은혜가 담배를 한 손에 물고 있고 웃으면서 남편이 수박을 깨다 머리가 아파서 막 이러는 장면을 보면서 웃어요. 그거 보면서 이 사람 뭐지? 저는 이 사건을 몰랐으니까요. 검찰에 들어왔으니까. 저는 이 장면을 핸드폰 영상으로 봤어요. 오픈되지 않은. 거기에 보면은 이 남편은 계곡에서 저와 그림과 같이 쪼그리고 무서워서 앉아있고 같이 동행했던 남자들이 둘이 올라서서 다이빙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다이빙하기 직전 장면만 있고 다이빙하는 장면은 없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뛰어내리는 장면이 없고 준비 자세만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다이빙 하려고 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찍어야죠. 그러면 그 영상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다이빙하는 영상은 없고 저것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고 일시가 8시였고 이 사람이 떨어져서 사망한 시간이 10시였어요. 남편이. 근데 데이터를 열어보니까 23시, 11시에 수정된 게 확인이 됐어요. 1시간 만에 남편이 죽었는데 거기다가 화질도 2배, 3배 압축이 돼 있는 상태고 중간이 끊어진 것 같은 현상들도 있었어요. 왜 남편이 죽었는데 1시간 만에 핸드폰을 꺼내서 사건 영상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가공물로 만들 수가 있는가? 어쨌든 지금은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나왔어요. 지금 항소해서 계속 재판 중이긴 한데 이제는 큰 사건, 살인 사건에서도 저런 조작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봐도. 네. 지금 또 보여드릴 2014년에 방화동 청부살해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을 청부살해 시켜서 죽인 거예요. 너무 황당하다. 네. 저도 영화에서만 있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네. 방화동 청부살해 사건을 좀 보여드릴게요. 왼쪽과 같은 이미지예요. 뭐야? 네. 해골 같아? 네, 해골 막 이상하게 생겼죠. 이게 거의 10년이 넘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화질 개선 기법도 없었어요. 이 인물이 이제 화질 개선을 하게 되면은 우측과 같이 이렇게 얼굴 형태가 특정이 약간 돼요. 옆모습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얼굴을 특정했고 이 사람이 어떻게 왜 용의자로 특정됐냐면은 사건 살인 현장 주변에 계속 돌아다녔어요. 사건 전에도. 그리고 주변에서 계속 돌아다니니까 경찰이 특정을 한 거예요. 이 사람 이상하다고. 그 사람 동선을 따봤더니 어느 한 곳에서 ATM기에서 돈을 뽑는 장면이 또 식별이 됐어요. 그래서 현장 용의자와 수사 대상자 용의자 이 두 사람이 특정이 된 거죠. 근데 모든 범죄자들은 잡히면 본인 아니라 그래요. 동일인인데 사진 찍혔는데 나 아니에요. 본인 아니라고. 발뺌하죠. 네. 그러면 경찰도 다른 증거들이 필요해요. 그럼 신장 계측을 한다든지 또 얼굴의 윤곽선을 분석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현장 용의자하고 수사대행자 용의자인데 얼굴의 특징들을 따 보니까 그 유사한 각도로 촬영됐을 때 얼굴의 형태가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식별이 됐어요. 또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마라인. 머리. M자 탈모. 이마 M자 이만치 아닌데. 내 탈모. 이 사람 탈모가 아니었으면 안 잡혔을 가능성이 높아요. 탈모 영상을 보시면은 이야, 기가 막히다. 야, 탈모. 저 뒤에 탈모 동그랗게 있네. 네. 기가 막히다. 야, 탈모.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영상 분석을. 이거 외에도 또 유력한 단서가 된 게 걸음걸이 패턴이에요. 걸음걸이.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은 저 전지 알아요. 뒷모습만 봐도. 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맞아. 이상하게 걷는 사람도 있고 또 똑바로 걷는 사람도 있고 팔자로 걷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죠. 어쨌든 이런 법보행이라고 해서 걸음걸이의 패턴을 가지고 동일인인지 아닌지 하는 분석 기법도 있어요. 실제 사건에서 많이 사용되긴 합니다. 저 사건 의뢰인 중에 CCTV에 찍혔어요. 근데 본인이 자꾸 아니래요. 걸음걸이를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올 때 오신 다음에 한번 찍어볼게요 했더니 다르게 걸어요.
세상에. 그럴 수도. 연습하고 오셔가지고. 말해주면. 네. 유주의 서스펙트처럼 영화에서 일 걷다가 갑자기 정상적으로. 저는 근데 들어올 때 장면을 CCTV에서 봤어요. 우리 사무실에 CCTV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유력한 단서로 사용되긴 하지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혹시 보시다 보면은 CCTV에 있는 사람 얘 찾으면은 야, 얘 분석해봐. 그러면 띠디디디디디디 이렇게 해서 막 사진도 들어가다가 띠디디디 하면서 100% 막 나오고 그런 거 네. 있죠. 그거 진짜 아니에요? 예전까지는 영화였어요. 이젠 가능한. 네. 와 멋있다. 진짜 예전에는 영화였습니다. 와우. 여러분들 핸드폰 안면 인식 되죠? 되잖아요. 네. 그게 얼마 됐어요?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죠. 공항에 들어갈 때 찍고 얼굴 안면 인식하고 들어가게 돼요. 맞아.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안면 인식으로 범인을 잡아요. 영화처럼. 그러니까 이게 사람 얼굴인지 아닌지를 인식시킨 후에 특징점이 있는 좌표들을 추적을 해서 쭈쭈쭈쭈 하고서 다 따내요. 그리고 얼굴이 돌아가 있으면은 정면으로 돌아보게끔도 만듭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요. 제가 어디 이렇게 강연을 하거나 친구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누구 많이 닮았다 그래요. 누구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 많이 닮았어요? 안경도 아까 빼보시라던데. 누구지? 조진웅. 조진이? 또 누구 닮은 사람 있어요? 많이 하시는 얘기들 있잖아요. 누구? 네? 장동건은 한 번도 못 들어왔어요. 장동건은. 누구지? 누구 비슷한 사람 있어요? 제가 사진 한번 띄워볼게요. 비슷하죠? 아두 번째 분. 있다 여기가. 누가 제일 비슷하세요? 비슷하다. 제가 진짜 오늘 나온다고 좀 살을 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있는 모습으로 오늘 보여드린 건데 애매하게 닮았죠. 애매하게. 저를 좋아하시는 분은 조승우 닮았다고 하시고 저를 대충 보시거나 살을 제가 많이 쪘을 때 보신 분들은 유일선 작가를 닮았다고 얘기를 하세요. 약간 공부하는 학자적인 이미지 있을 때는 이재용 많이 닮았다고 얘기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닮은 사람들이 제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면 인식을 통해서 몇 퍼센트 닮은지를 추적해 왔어요. 재밌겠다. 누가 제일 많이 퍼센트가 나왔을 것 같아요? 윤일상 씨. 오늘은 윤일상 씨. 오늘은 비슷하. 네, 좀 더 빼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네, 그러면 제가 한번 한 명씩 네. 개조한 결과들을 보여드릴게요. 이재용 회장님은 몇 퍼센트냐? 12%. 닮은 건 있어요. 이게 안경 쓴 것도 차요? 닮았다고? 안경은 빼고 계산. 빼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안경 빼고 계산. 그럼 다음 것도 좀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대망의 조승우. 세상에. 이제부터 조승우라고 하지 마세요. 딱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1.5. 정확해요, 진짜. 정확하다. 프로그램 정확해. 정확합니다. 믿어야 되겠다. 세 번째. 네. 자, 대망의 윤일상 격방 몇 퍼센트? 정확하죠? 정확하죠? 실제로 술 먹다가 옆 테이블에서 저 사람 많이 본 사람인데 그래서 좀 그것이 하고 싶다 얘기할 줄 알았어요. 작곡가인데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닮았어요. 정확하다. 사람이랑 비슷한 생각을 하네. 네, 정확하죠. 네. 그렇다면 좀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깜짝 놀랄 사진 보여드릴 거예요. 누구 거야 우측에? 네. 20년 전의 제 모습. 저도 20년 전에는 잘 나갔고, 꽃미남이셨네. 예? 꽃미남이셨어. 네, 20대는 지금 와이프하고는 잘 살고 있지만 어쨌든 20년 전 사진이에요. 솔직히 그냥 이 프로그램이 나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데 그것도 분석할 수 있을까? 몇 퍼센트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다르지 않아요? 결과를 보겠습니다. 몇 번 나올까? 야, 동일이. 20년 전 사진. 정확하네요, 진짜. 신기하죠? 네. 이게 기술의 발전이에요. 이전에 범인을 검거할 때는 법보행, 탈모, 얼굴 윤곽선 봤지만 신장 계측 보고 지금은 저런 식으로 안면인식 기술이 됐기 때문에 범인들은 이제는 꼼짝없이 잡혀서 얼굴 찍히면은 거짓말 못할 거예요. 야, 20, 30년 안에는 100% 이상 잡힐 것 같아. 진짜 100%. 네, 맞습니다. 찍힐만 하다. 100%.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이제 점점 영상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러네요. 네. 혹시 CCTV나 블랙박스가 실상황에서 좀 도움이 되신 적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요즘은 셀프 세차장이 많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셀프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다가 어떤 제품을 사서 잊어버렸어요. 새 건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찾아봤는데 없어. 무조건 누가 가져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사장님한테 CCTV 좀 볼 수 있냐고 제가 여기서 방금 제품 산 게 잊어버렸다 탈수기에 넣었는데 네. 또 바로 돌려보니까 누가 가져갔는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찾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찾았어야지 저한테 오래. 그거 사는데 3,000원인데 의뢰해서 막 얼마 정도 될지 궁금하네요. 네. 많이들 제가 한 사건 중에서 궁금해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은 혹시 도박 같은 것도 분석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 도박이요? 밑장 빼기라든지. 영화에서 보던 밑장 빼기? 예. 그런 걸 의뢰를 해요? 네. 실제로 있었습니다. 전 이런 걸 할지도 몰랐어요. 그 사람은 60억을 날렸어요. 오. 3일 동안 캄보디아에서 바카라라고 하는 게임을 하면서 60억을 날렸습니다. 60억을. 그 사람은 도박죄로 해서 한국에 송환이 돼서 구속이 됐어요. 그렇죠. 네. 도박할 수 없죠, 네. 우리나라에서. 칩 하나에 100만 원, 1000만 원. 와. 차 한 대씩에 몰고 가는 그런 게임인데 저한테 의뢰 왔을 때 이걸 내가 할 게 뭐 있냐 그랬어요. 도박인 거 도박인지 내가 뭐 이거 할 게 뭐냐 했더니 세상에 법은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왜요? 이 사람이 네. 사기를 당한 거다. 밑장을 뺐으면은 도박죄가 성립이 안 되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어머머. 법적으로는 내가 사기를 당했으면 피해자지 도박을 한 사람이 아니게 된다 보니까 와. 딜러가 밑장을 빼는 장면을 찾아달라. 사기를 치는 장면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것만 찾으면 자기는 무죄를 받을 수 있고. 와. 근데 솔직히 하기 싫었어요, 정말로.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람이 진짜 피해자인가? 제가 영상을 지금 최초로 공개해 드릴 텐데 이 장면을 보시고 언제 밑장을 뺐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언제 밑장을 뺐는지. 밑장 빼기 장면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카지노 게임 시작됩니다. 벌써 끝났어요. 벌써 내정 끝났다고요? 뺐다고요? 벌써? 안 보여. 근데 안 보여요. 진짜 눈알이 빠질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크게 봐가지고. 네. 근데 제가 영상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언제 밑장을 뺀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밑장을 뺄 때 일부러 잃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딸 때만 밑장 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계속 따기만 하면 의심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잃어주고 1000만 원 잃어주고 1억 잃어주다가 한 방에 훅 가져가는 거예요. 이걸 제가 분석하려면 뭔가 정보가 얻어야 있다 해서 딜러도 만났어요. 화이트 딜러라고 하고 블랙 딜러라고 하는데 화이트 딜러는 정상적으로 게임하신 분이고 블랙 딜러는 밑장을 빼거나 탕을 쓰시는 분은 블랙 딜러라고 해요. 그래서 화이트 딜러한테 만나서 물어봤죠. 밑장을 빼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을 빼는 거냐라고 했더니 갑자기 카드를 그걸 탁 썼더니 홀짝홀짝으로 원하세요 그러니까 홀짝홀짝홀짝으로 빼요. 홀짝홀짝으로 빼요. 그리고 빨간색 원에 빨간색을 딱 또 빼요. 거기서 변호사하고 저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와, 진짜 소름이다. 네. 저도 영화에서만 보는 건지 알았는데 다 박수 쳤어요. 됐다. 와. 뺄 때 잘 보시면은 앞장을 뒤로 밀어서 이렇게 빼는 거예요. 뒷장을. 이런 식으로 빼는데 이거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뺄 때 보면은 이 초보들이 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팔이 아프니까 나중에 들게 된대. 팔꿈치를요? 네, 이렇게 들어서 빼야 된대.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들렸다가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뺀다는 정보를 입수를 했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제 팔을 한번 보세요. 팔이 언제 올라갔는지. 자, 왼팔이요? 네, 카드를 뽑는 왼쪽 팔. 올라갔어. 둘, 셋, 넷. 와, 봤어. 응? 많이 올라갔죠. 그러네. 신기하다. 이걸 어떻게 찾았지? 이거를 프레임을 중첩시켜서 한번 볼게요. 5번째 팔만 저만큼 올라가요. 와. 저 패턴들을 계속 찾아냈어요.
저게 육안으로 앞에서 보면 아마 안 보일 거예요. 너무 빨라서. 네. CCTV가 있으니까 그나마 밝혀낸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밑장 부분에 대한 음영 부분을 주파수로 분석을 해보면은 이 간격 자체가 달라지는 게 식별이 됐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제가 블랙필리한테 물어봤는데 아마추어 중에서도 아마추어예요. 저거는. 그럼 더 원래 잘하는- 팔도 연습을 해서 올라가지도 않는다. 근데 이 사람은 팔을 올렸기 때문에 그나마 잡아냈고 결과적으로 무죄를 받았어요. 그게 좋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무죄를 받았어요. 네. 이번엔 제가 직접 맡았던 사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인데 제가 하는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이때 이것만 하지 말지. 안 하면 될 거를 왜 굳이 할까? 그럼 싸움이 생기면 어때요, 여러분들? 싸움이 생기면은. 그리고 상대방이 날 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치고 내가 화가 나서 그 사람의 손을 잡는 순간 쌍방폭행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 사건 중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싸움 중에 멱살을 잡혔어요, 한 여성이. 누라고 하면서 엄지손을 이렇게 꺾었어요. 근데 골절이 생겼어요. 그래서 잡은 사람은 벌금이 200만 원인데 손 꺾은 사람은 벌금이 더 많이 나왔어요. 잡힌 사람이 더 많이 나왔어요. 네. 억울하다. 억울하죠? 네. 그분도 오면서 펑펑 울었어요. 억울하다. 난 피해자인데. 근데 피해자 이런 거를 따질 때 유형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다 봐요. 접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접촉의 정도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했는지 아닌지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싸움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 도망가는. 이 사건을 제가 맡기 전에 라디오로 들었던 사연이 있었는데 그 사연이었어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열받았던 사건 중에 하나고 재심까지 가서 우리 박준현 변호사님 아시죠? 재심 전문 그분하고 같이 했던 사건이에요. 2009년에 한 부부가 지인들과의 식사를 마치고 운전석에는 와이프가 앉았고 조석에는 술을 드신 남편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음주산석 한다고 쫙 나왔어요. 그래서 아내분이 놀래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술을 취하신 남편분께서 너무 화가 나서 경찰한테 항의를 했어요.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하냐, 위험하게. 그러면서 이제 차에서 내려서 경찰하고 실랑이가 벌어져요. 실랑이가. 물먹을 사람이 사모님하고 아드님한테 얘기하시네. 왜 불러? 아니, 그냥 다시. 뭐야.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경찰도 여러 명이서 붙어서 막 얘기를 했죠. 그러던 중에 어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경찰이 하면서 팔을 뒤로 꺾으면서 나오지 말아야 될 음성이 나와요. 대표해. 찍었다 방금 들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당황스럽죠? 네. 네. 그걸 촬영하고 있던 경찰이 됐어, 찍혔어 라고 하면서 그 남편을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을 했어요. 이야. 근데 뭐 진짜로 꺾을 수도 있잖아요. 공무집행 방해로 벌금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의 아내가 법원에 나와서 진술을 했어요. 증언 선서를 하고 남편은 팔을 꺾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어요, 앞에서. 꺾지 않는 걸 봤어요. 했는데 검찰에서 이 여자도 거짓말 한다면서 위중죄로 또 기소를 했어요. 와. 요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 했어요. 내 아내는 맞게 얘기했다. 난 팔을 꺾지 않았습니다. 했더니 검찰에서 남편도 위증죄로 기소했어요. 와, 미치겠다. 심지어는 남편은 벌금형이 나왔지만 아내분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어요. 위증을 했다고. 진짜 너무한다. 아내분은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파면도 당했어요. 유치원에서.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니 전문가가 아닌 저희가 봐도 보이는데 그게 네. 어떻게 못 볼 수가 있죠? 근데 왜 안 꺾은 것 같아요? 경찰이 일단 혼자 꺾어서 손을 네. 뒤로 뺀 것만 보여요. 아, 이렇게 꺾었을 때 안 잡고 있던데? 네. 잡은 게 맞아, 없어요. 맞아. 아무도 잡은 게 혼자. 왜가 중요해요. 재판에서는. 왜 안 꺾었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렵다. 아마 여기서 한 분씩 나와서 왜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은 어려워. 어렵죠. 자세가 이상해요. 뭐가 좀 어설퍼요. 막 이런 얘기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재판에서는 증거재판주의이기 때문에 증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사건이 저한테 와서. 저는 처음부터 의심을 했던 게 아, 소리. 제가 실제로 사건 영상 많이 보거든요. 네. 누가 때리면 아 소리 잘 못 내요. 윽 소리를 많이 내지. 영화와 실제는 너무 달라요. 그러네. 영화에서 총 맞으면 하고 있죠. 다 구라라고 보시면 돼요. 윽 소리도 못 해요. 그냥 그냥 쓰러지는 아, 거. 그래서 악소리도 못 한다는 얘기가. 벌써. 네, 칼로 찔리잖아요. 네. 급소 찔리면 그냥 거기서 쓰러져서 누워 계세요. 실제 우리 영화는 너무 다릅니다. 어쨌든 법정에 들어가서 그런 의심을 갖고 저도 화질 개선해서 영상 분석을 해봤죠. 한번 볼게요. 화질 개선. 여기서 제가 아주 유력한 증거를 찾아냈어요. 영상을 화질 개선시켜 보면은 팔을 꺾을 때 이분은 거의 뒤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상태에서 저 경찰까지 손이 가려면은 가제트 손이 돼야 돼요. 그렇구나. 가제트 손을 뻗어야 돼요. 쭉 나와요. 제가 한 1시간 동안 검사하고 엄청 싸웠거든요. 제가 다른 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다 받아쳤어요. 연속 프레임에서 팔뚝이 나왔기 때문에 다 할 수도 없다. 나왔더니 새벽 2시, 1시예요. 서울도 아니고 경기권도 아니에요. 지방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차는 다 끊기고. 그런데 딱 갈 데가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어디요? 찜질방. 그래서 가장 가까운 찜질방으로 가시죠. 딱 가고선 잠도 못 자고 새벽 5시에 첫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돌아오고 있는데 박준현 변호사한테 문자가 왔어요. 만장일치로 무죄 받았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사건도 굉장히 억울한 사건이에요. 영상 분석이 없었으면은 여러분들도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성추행 사건입니다. CCTV가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하면서 10년 전만 하더라도 성추행 사건은 뭐 1년에 한 2건 정도밖에 없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건씩도 들어와요. 2달에 한 건씩. 진짜로 성추행한 사람도 있고 억울한 사람도 있어요. 오늘 할 얘기는 억울한 사람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전에 저는 누구 편이 아니에요. 저는 누구 편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건에 대한 본질만 보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2019년에 중년의 한 남성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자기 조카가 성추행 누명을 쓰고 징역 6개월 동안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도와주세요 했는데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뭐든지 사건은 80% 이상 술에서 생겨요. 그리고 새벽에. 이 사건도 술을 먹고 새벽 한 3, 4시인가 그쯤에 또 술을 먹었어요. 누가 먹었느냐? 강은일 씨하고 강은일 지인들 중에 여성 2분하고 술을 또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는 화장실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라고 신고를 했어요. 강은일 씨의 주장은 내가 먼저 화장실에 들어갔고 화장실 나와서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여자가 나와서 날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추행을 하고 너네 집 잘 살아? 다 녹음되고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가 맞는지 몰라요. 여기 심리학자분도 계시지만 자기가 기억한 거와 영상은 다를 수가 있어요. 자기가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없던 일이 돼 보여요. 그리고 영상에 이게 내가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억을 믿지 않아요. 심지어 저는 와이프하고 싸울 때도 생각해보면 제가 안 했는데 했다고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기억은 100% 옳지가 않습니다. 기억은 전 절대 안 믿어요. 그렇지만 영상은 진실을 얘기하죠. 증거라고 하는 거는 가게에 있는 CCTV밖에 없었어요. 화장실 안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CCTV에서 재밌는 게 식별을 했습니다. 여기 술자리에 이렇게 드시고 계시다가 남자가 먼저 나가요? 먼저 갔는데? 그쵸. 네, 아까 여자가 먼저 여성분이 갔다 그랬는데 따라가네. 네. 그러네. 입구가 하나라. 밑에 비친다. 밑에 비친다. 네, 맞습니다. 저 밑에 통풍구가 없었으면은 유죄가 확정이에요. 진짜요? 밑에 비쳐 네. 뭐가 그러네. 밑에 저 통풍구가 강은 씨를 살렸어요. 저거? 저 통풍구를 통해서 제가 뭘 분석했냐면은 뭔가 보여요? 이 화장실 구조를 설명드리면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여자 화장실 칸이 바로 있고 남자 화장실 칸이 이렇게 있어요. 나눠져 있네. 나눠져 있는데 네. 칸막이로 나눠져 있어요. 문을 열면 바로 열면 남자 변기가 보이고 왼쪽 칸을 열면 바로 여자 변기가 보이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그리고 앞에는 세면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자는 보세요. 좌측으로 들어가려면 문을 열어야겠죠. 네. 그럼 통풍구 사이에 문이 열리는 게 식별이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강인희 씨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려면은 통풍구 사이에 들어가는 발이 보여겠죠. 네. 그게 없었어요. 여자 혼자 나왔어요. 남자는 나와서 바로 세면대로 가는 게 세면대로 보여요. 여기 한번 영상 한번 보실게요. 확대된 영상이에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대박. 강인 씨가 들어가요. 먼저 들어간다. 네, 통풍구 잘 보세요. 여자는 왼쪽으로 가겠죠. 자, 들어가서 왼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문이 닫히게 보이죠. 오. 문이 닫히게 보이죠. 오, 문이 그러면 여기에 그 다음부터 누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다 돌려봐도 들어온 사람 없었어요. 혼자 나온 영상이 있습니다. 야. 뒤를 돌려보시면은 이제 문이 열리는 게 없죠.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네. 아까 여자분이 들어갈 때처럼 그 네. 그림자나 문이 열리는 게 안 보여요. 지금.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네. 혼자. 아직까지 안에 있는 네, 거예요. 혼자 계신 거예요. 네. 나오죠? 나왔어. 앞으로 가죠. 지금 나와서 앞으로 갔어요. 네. 진술이 잘못됐어요. 그러네. 남자가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바로. 네. 그리고 실제로 여자 화장실은 문을 열게 되면 바로 무릎이 닿아요. 너무 좁아서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 두 개의 증거는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됐고 이 통풍구를 못 봤을 때는 대부분의 성추행 사건들이 피해자의 진술로 가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없이는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서 희망이 없다라고 봤지만 이걸 찾아내는 순간에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감이 들었어요. 희열. 네. 그리고 심지어는 여긴 나오지 않지만 강현 씨가 문을 열고 나올 때마다 여자가 옷을 잡고선 끌어당기는 장면들이 몇 회 장면이 식별됐어요. 네. 뮤지컬 배우 하면서 있었던 소속사에서 퇴출이 됐고요. 그동안 계약돼 있는 모든 거 다 취소됐고 우울증까지 걸리셨어요.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받고 5개월까지 사시다가 억울해.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받아서 나오셨고 지금은 무죄 받고 다시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손해배상 같은 거 할 수 없나? 너무 화난다. 저는 한편은 그래요. 여자가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일부러 그런 거면은 진짜 처벌 받아야겠지만 진짜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술을 드시다가 여성분이 술을 계속 많이 드시다가 마지막에 취했는지 갑자기 숟가락을 쾅 던지면서 옆에 남자한테 나 왜 만져? 내가 어딜 만지는데 했더니 취하셔가지고 다 만졌어. 다. 그게 죄가 아니고 술을 많이 먹으면은 그런 행동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유일한 목격자는 CCTV밖에 없다는 거예요. 1000개의 목격자. 이번에는 성추행범을 제대로 혼내준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택시 운전기사였어요. 택시 운전기사. 한 여성을 태웠는데 술집에서 이제 택시를 탔어요. 뒷좌석에 앉았는데 여자는 의뢰인이 나를 취한 것 같다. 옆에 와서 만지는 것 같은 거를 제가 느꼈다. 근데 취한 상태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하여간 난 봤다. 자기를 만지는 거를.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음성이 녹음되잖아요. 여성이 운전기사한테 아까 만졌죠? 아까 만졌죠? 그러니까 아니요 하는 장면도 나와요. 저도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운전자가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운전자가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나는 뒷좌석으로 간 적이 없다. 운전석 문을 연 적이 없고 뒷좌석 문을 연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계속. 그러면서 판사를 통해서 저한테 감정 신청을 했어요. 어떤 감정 신청이냐? 블랙박스는 전방을 찍고 있는데 자기가 운전석에 내리면은 미동이 있을 것이고 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문을 열고 닫는 그걸 분석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자기 택시를 가지고 재현한 블랙박스도 가져왔어요. 근데 실제로 그 재현한 걸 보니까 타고 내리게 되면은 우리 쿵쿵 소리 나고 이 하중 때문에 이렇게 흔들려요. 근데 사건 블랙박스를 보니까 차량이 미동이 없었어요. 움직임이. 질문 자체가 운전석에서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뭐 그런 것들을 미세한 픽셀을 통해서 분석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분석을 했어요. 결과는 내리지 않았다는 게 제 결과였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택시기사 좀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갑자기 자기야 자기야 하는 소리가 들려요. 자기야 자기야. 귀염둥이 이쁘네 막 이런 소리 들려요. 와. 그래서 저는 이게 의심이 너무 됐어요. 아니 뭐 하는 짓이지? 그랬더니 그냥 혼자서 한 얘기다. 그 얘기. 이상해. 네, 더 이상하죠. 근데 운전석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차를 세워놓고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작은 목소리로 다 왔어요 이래요. 도착했어요 해요. 감정 요청 사항은 이 남자가 운전석에서 내려서 뒷좌석으로 갔느냐가 핵심 사항인 거예요. 근데 그건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안 되겠다. 데이터 다시 줘봐.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블랙박스 안에는 아내를 비추고 있는 카메라가 있었어요. 그게 수사기관에서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검찰도 몰랐고 재판 과정에서도 몰랐던 거예요. 그 아내 영상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문을 열고 나가진 않았어요.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이동했어요. 넘어갔구나. 저를 가지고 논 거예요. 법원을 가지고 논 거고 검사를 가지고 논 거고 다 가지고 논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거 넘어가지 않았다면 그 사람 무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어요. 이 결과를 어떻게 할지. 저는 어쨌든 법원에서 이걸 해달라고 하면 이것만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판사도 아니고 수사기관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또 원래 제가 소속돼 있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 말도 잘 안 들어요. 좀 혼자 막 하는 걸 좋아해요. 그 넘어가는 장면을 100번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영상을 만들어서 검찰에 줬어요. 따로. CD에 고서. 잘하시네요. 그거는 벌금이 아니고 징역형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다 가지고 논 거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건도 굉장히 화가 나는 사건입니다. 이건 제가 영상 분석을 그만둘까도 생각했던 사건이에요. 제가 진짜 법원 가서 한 2시간을 싸운 사건이에요. 2시간을. 한 20대 초반 중반 되는 한 젊은이가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아무도 우리 말을 믿지 않아요. 그 말을 거의 집에 갈 때까지 한 2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계속. 사건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조수석의 동료와 같이 차를 몰고 가는데 상대편에서 차량이 정면을 오고 있었어요. 중앙선 사이에서 양쪽으로 오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퉁 하고 받치면서 우리 아버지 조수석에 계셨던 분이 사망하신 거예요. 아이고. 근데 문제는 양측 다 음주를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누가 넘어가냐. 아니 음주운전으로 뭐 벌금형 받을 수도 있고 뭐 상습범이면 뭐 징역형 받을 수 있지만 사람이 죽은 사건이기 때문에 누가 넘어왔냐에 따라서 사건이 달라져요. 근데 아버지는 감옥에 계셨어요.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아들은 찾아왔고. 그럼 뭐 가지고 아버지가 넘어갔다고 했나요? 했더니 아버지 차량에 있던 물건들이 중앙선 너머에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교통사고 분석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전문기관에서 아버지 차량이 그쪽으로 넘어간 게 맞다라고 분석 결과서를 내민 거예요. 모든 범인은 아버지로 지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국가기관에서 전부 다. 이 사건은 그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으면은 지금도 감옥에 계실 사건이에요. 차 한 대가 오죠. 라이트 비치면서. 네, 쿵 박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누가 중앙선을 넘어갔을까? 왼쪽 차? 맞은편. 이걸 화질 개선을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확실히 보여. 네. 왼쪽 라이트가 다 보였어야 되는데 네. 중간에 왼쪽 라이트 안 보이는 그렇죠. 거예요. 네. 네. 영상 분석하셔도 될 것 같아요. 키워주십시오. 나이가 있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디테일 좀 분석을 시켰어요. 그 중앙선을 보시면은 P1과 P2가 있는데 지금 P1, P2는 전방에서 오고 있는 차량의 좌측 라이트, 우측 라이트예요. 중앙선을 넘어왔죠, 이쪽으로.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이건 이겼다. 또 보물을 찾았다 해서
재판에 갔습니다. 이 영상도 증거로 제출했어요. 그런데 저를 증인신문하겠대요. 솔직히 이것만 보면 저 증인신문할 이유가 없어요. 명확하잖아요, 이거. 네. 근데 재판부에 갔는데 저를 앉혀놓고 검사가 질문하기 시작해요. 이 일을 몇 년 했냐? 영상 분석이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냐? 학위는 어디냐? 왜 국가기관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넌 되냐? 못 믿겠다는 거. 그러니까 약간 조작도 의심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가슴이 엄청 무너졌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믿어주지도 않고 조작됐니? 나의 학력을 문제 삼고 막 이러는데 뭐 이게 할 수 있는 게 있냐? 했는데 몇 달 후에 의뢰인이 전화가 왔어요. 의뢰인 아버지가. 저 나왔습니다. 네, 무죄 받았습니다. 자기가 강원도에서 횟집을 하는데 꼭 모시겠습니다. 제가 그때 전화를 받고 너무 행복했어요. 유죄 사건이 무죄가 날 확률이 몇 %인지 아세요? 유죄로 기소된 사건. 기소된 사건이 재판 통해서 무죄 날 확률. 거의 없지 않을까요? 본인들의 잘못을 시인해야 되니까. 1%도 안 돼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1%도 안 돼요. 무죄를 어떻게 받았는지 봤더니 재판부에서 국가기관에 다시 제가 했던 감정사고 분석 결과를 보낸 거예요. 다시 한번 봐보라고.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무죄가 받았고 그러면서 제가 이 세상에 또 교훈을 얻었죠. 누가 욕을 해도 듣지 말자. 몇 년이야 듣지 말자. 제가 성숙해지고 강해지다 보니까 최근에 법원을 간 일이 있거든요. 거기 똑같은 질문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땐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10년 했는데요. 그때는 5년밖에 안 됐어. 잠깐. 엄청난 차이네요. 10년 했는데요. 그러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하게 나와요. 아, 공식 뭐 이렇게 호칭을 뭐라고 하는 게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석관이라고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뭐 전문가로 불러도 되고요. 아, 예. 네. 황민구 전문가. 그 전문가라고 부를게요. 예. 여기 전문가로 써져 있네요. 그러면 명함에는 뭐라고 써 있으세요? 연구소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박사라고도 되어 있고. 네. 아, 그럼 소장님으로 할게요, 소장님. 예, 예, 소장. 법영상 분석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지금 여기 앞에도 카메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 오면서도 저도 한 수백 번 CCTV나 블랙박스 촬영이 됐거든요. 네네.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항상 처음부터 봐야 되는 게 CCTV 또는 블랙박스 영상이에요. 아, 요즘 뭐. 예, 사건의 필수죠. 진실이 거기 담겨 있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거기에 담겨 있는 진실들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 같은 전문가가 화질 개선을 한다든지, 뭐 위변조 분석을 한다든지, 뭐 3차원으로 재구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거를 더 증거답게 만들어주는 일. 그게 제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보면 이제 영화 속에서 막 그런 거 아닙니까? 막 흐릿해. 네. 막 저기 멀리야. 근데 그거를 이거를 한 4번을 한 쑥 이렇게 하면 얼굴 큰 나오잖아요. 이거 띠디디디 뭐 하는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영상 처리에서 화질 개선이라고 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진실들을 찾아내는 거죠.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대학원 때 박사학위를 이쪽으로 받았고요. 실제로 감정 업무로 진행한 거는 거의 7년에서 8년 정도 됐습니다. 아니 원래 전공이 이쪽 영상 쪽이셨던? 아니면 전공은 원래 건축이었고요. 예. 뭐 건축학개론 보면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네. 그때 저도 이제 사진을 좀 많이 찍고 다녔어요. 예, 근데요. 사진을 찍다 보니까 사진 속에 있는 그 내용들을 분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이걸 대학원으로 와서 이 영상 분석 쪽으로 더 심도 있게 공부한 거예요. 맨바닥에 헤딩하듯이 그냥 무조건 계속 봤어요. 이거에 대한 학문이 없었어요, 국내에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해외에 있는 미국 법과학회라든지 호주 법과학회라든지 뭐 국제 법과학회 이런 데서 나오는 논문들밖에 없었어요. 또 다 원서고 막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내거화 시키는 시간이 굉장히 박사 한 5년 한 동안 그것만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조작 위변조 같은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조작을 어떻게 하면 검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검출이 되더라고요. 그걸 이제 확장을 시킨 거죠. 그거 논문을 내니까 또 해외에서도 논문을 또 통과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특허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순간 제가 된 것 같아요. 사진 화질이 좀 제가 잘 안 넘기는데 이거 좀 좋게도 바꿀 수가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부탁해야겠다. 뭐 부탁할 게 있어요? 제가 이게 그립톡이 있잖아요, 이거.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그립톡에 있는 또 다른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걸로 좀 그립톡을 좀 대량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사진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그립톡을? 네?
왜 이렇게 그립도 가고. 화질이 안 좋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었는데 그럼 한번 이제 보통 오는 건 이런 거보다도 이제 사건이 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사건화 조셉. 되시면 또 이게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 미제 사건입니다. 그거는 요즘 그 복원해주는 사진관이 되게 많아요. 예. 아니 지금까지 이게 사진이나 영상 분석은 몇 건 정도? 1000여 건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예. 주로 이제 어떤 분들이 좀 의뢰를 하시나요? 일단 법원에서 오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수사기관에서 오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위변조 분석이라든지 또 동일인 분석이라든지 간단한 사건들도 이 사건화 될 수 있는 것들이면 모든 걸 다 받고 있어요. 최초에 그 감정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있는 건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찾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사건 기록들도 다 저한테 주시면은 사건 기록이 제대로 분석이 됐는지, 영상하고 매칭이 되는지,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진술하고 CCTV하고 어느 부분이 일치하고 부합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봐야 돼요. 근데 요즘 이제 그 걸음걸이까지도 분석이 되더라고요. 네, 법보행이라고 해서요. 네. 그 사람마다 걷는 패턴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걸음걸이를 캐치를 해서 예. 그러니까 걷는 보폭이라든지 네. 자세라든지 길이라든지 너비 자체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신발을 이렇게 뒤집어서 보게 되면은 닿는 부위도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파이는 부위도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이 이제 걷는 자세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처음 걸었을 때, 두 번 걸었을 때,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걷잖아요. 그럼 이거를 3천을 이렇게 빼서 보면은 이 사람이 걷는 폭이 일단 일자걸음은 아니고 일직선 말고 발꿈치 뒤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걷죠. 팔자걸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걷는데 그런 패턴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CCTV에는 그런 게 고스란히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가는 용의자라도 그런 법보행을 통해서 동일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 그거를 수법들이 있어요. 법보행이라고 하는군요. 아니 그 저 키까지는 그 분석이 되죠. 네. 그 주변에 있는 진물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카메라로 찍으면은 장면이 2차원이지만 이걸 3차원으로 보고하는 기술이 있어요. 소실점, 소실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3차원을 복원하게 되면은 그 현장이 3차원 공간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재생을 시켜보게 되면은 이렇게 현장을 3차원으로 빼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로. 그 사람이 어떻게 서 있었다. 신장 길이가 몇이었는데 이 공간에 지나갈 수 있었다. 문을 열 수 있는 정도 공간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의뢰가 들어와요. 신장 길이라든지 나오는군요. 걷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이 가능하죠. 아니 그 좀 의뢰받았던 사건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이 좀 있습니까? 예전에 그 2014년도인가 그때 강서구 방화동 청부살해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대상 인물을 수배한 인물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일치를 했어요. 범인을 잡았군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시인을 했고요, 본인은. 그래서 이제 지금 형을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완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엔 CCTV가 있기 때문에요. 거의 다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범인을 검거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진짜 기분 좋으실 것 네, 같아요. 그 경찰분들도 직접 전화 오세요. 고맙다고 하시고 감사장도 뿌듯하시겠다. 감사장도 주시고 예, 돈은 이제 거의 안 주시고 이제 감사장을 주시고 이제 감사장을 주시고 예. 또 이제 해결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기분이 좋긴 좋아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좋긴 한데 이제 뭐 없으면 뭐 없는 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니, 소장님의 그 말투에는 늘상 좀 그 아쉬움이 묻어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다 있죠. 예. 혹시 분석했던 미제 사건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이 좀 있을까요? 화질 개선과 관련된 사건이었는데요. 2003년 그 영주 택시 운전기사 살인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게 유일하게 남아 있는 그 용의자의 사진이 고속도로의 그 순찰 카메라, 방공용 카메라에 찍힌 거. 그게 화질 상태가 매우 안 좋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했던 분야들 보게 되니까 인공지능 또는 AI를 이용한 화질 개선 기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적용시켜 보니까 어느 정도 인물에 대한 윤곽선이라든지 형체 또는 뭐 차기 상태 뭐 이런 것들이 검출이 됐어요. 그래서 약간 지금 보더라도 얼굴이 너비가 약간 두꺼운 정도의 인물이잖아요. 얄쌍하지 않고 뭐 그런 정도 그리고 약간 입술이라든지 또 전체적인 볼륨감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죠. 아니 그 좀 앞으로 기술이 더 발달을 하게 되면은 이게 조금 명확해져 가지고 이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2G폰, 3G폰 썼던 것도 생각해보면 10년, 20년 전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네네. 스마트폰 지금 급속도로 발전한 것처럼 이 영상 분석 기술도 지금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인공지능까지 들어갔고 이제 차후에 제가 아니더라도 저 후배들이라든지 연구자들이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한다면은 제가 분석한 거 외에 뭐 얼굴에 있는 뭐 상흔이라든지 뭐 있다면은
뭐 다른 뭐 것들을 더 찾아낼 수가 있겠죠. 뭔가 그 사람을 확실하게 특정 지을 수 있는 뭔가를 가설을 잡아낼 찾을 수 수가 있다. 있- 예. 안 받는 사건들, 의뢰를 했지만 그런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귀신이 보인다, 뭐 유령이 보인다, 영상 속에 UFO가 찍혀 있다. 네. 이런 것들은 제가 귀신을 본 적도 없고 UFO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샘플링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뭐 분석해 줄 수가 없어요. 사건도 아니고. 귀신인지 알을 수도. 네, 근데 영상 속에 뭐 UFO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실 수는 있잖아요. 예,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제 말을 잘 안 믿어요. UFO라고 확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그러니까 정답이 정해져 있는.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해도 귀신 이게 사고 원인이라고 귀신용이 뭐 이렇게. 그냥 박스고요 이거. 배전환 같은 거고 옆에 환풍구 같은 게 뭐 동그랗게 하나 뚫려져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착시 때문에 사람 머리 상체로 보이는 거죠. 사람이 있어. 얘기했어요 나무라고. 나무가 이어져서 이렇게 끝에까지 나온 거라고. 나무. 그러니까 안 믿으세요? 네, 이건 뭐 확실히 귀신이고 확실히 유령이고 UFO이기 때문에 네. 제가 얘기하면 그냥 사이비 소리를 들어요. 그냥 사자 소리를 들어요. 당신이 분석을 잘못한 거다. 와도 대화가 일단 통하지는 않아요. 일단은 뭐 본인 지금 스스로가 벌써 말투에 거리감이 많이 느껴져. 네, 대화가 통하. 대화가 안 돼요. 귀신이 찍혔다. 이것도 대화가 좀 안 됩니까? 그분은 계속 그 자리에서 같은 귀신이 나온다고 하는데 네. CCTV에서 보게 되면 그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미거든요. 이제 렌즈 앞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미들이 있어요. 네. 저기 거미줄 치고 다 찍어서 보내 다 발라. 그러면 그럴 일이 없다면서 계속 이제 저를 이제 굉장히 안 좋게 보시죠. 누가 봐도 이렇게 내 주변 동네의 주민들이 다 봐도 귀신이라고 하는데 너는 왜 귀신이라고 얘기를 안 하냐. 그래서 전 물어봐요. 그럼 이거 분석해서 귀신이라고 하면 이거 어디다 쓰려고 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라고 하시는. 뭔가 전문가한테도 인정을 받아야 이게 전문가한테도 인정을 받아야 이게 그러니까 뭐 어디 쓰려는 건 아니고 그냥 내 만족이다. 내가 마음이 좀 편하고 싶어서. 당신이 좀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이제 뭐 감정병 얘기하면 그때서 이제 또 이걸 뭘 돈을 또 받냐. 사건도 아닌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공부해서 이런 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거의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안 받으시는구나. 그러니까 오늘의 계기로 그래서. 좀 정확하게 좀 구분을 지어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유가 네, 있으시구나. 예, 예.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럼 예전 사진 보고는 안 되고 예전 사진은 복원이 되는데요. 이제 사건 하나 되시면 사건이 돼야 돼. 어디 뭐 법원을 가신다든지 형사 입건이 되신다든지. 그거 참 그 사진 복원하는 데가 있다니까. 그럼 그런 거는 다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사진만 딱 보면 이거 조작했다, 뭐 늘렸다, 요거 약간 조금 사진에 거짓이 있다. 그래, 그럼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그쪽으로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요. 웬만해서는 이제 사진 조작을 하게 되면은 다 검출이 가능해요. 혹시 요거 보시면은 약간 느낌이 오실지가 궁금해서 요런 건 어떻습니까? 확대하면 나와요? 이거는 뭐죠? 화보. 이건 화보, 이건 어쨌든 포토샵이 다 들어간 거. 포토샵이 다 들어간 거. 이것도 안 되는데. 화보는 포토샵이 다 들어간 거. 죄송합니다. 좀 들어갔구나. 가끔 가다가 저한테 어떤 분이 사진 한번 찍어도 돼요? 그러는 거여서 예, 같이 찍으시죠 했는데 딱 드셨는데 어플을 쓰신 거예요. 네. 근데 그 안에는 그분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저랑 찍으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나 조세호랑 사진 찍었다 해도 조세호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괜찮으시겠어요? 내가 좋아요.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거의 그 사진 신생아처럼 나오는 경우 있더라고요. 뭔지 그죠? 아시죠? 네. 가끔 놀라요. 참 황당한 의뢰들도 많이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특히 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도박 관련해 가지고 밑장 빼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는 것들도 있었어요. 밑장 빼기를 찾아내는 그 CCTV를 통해서 예, 왜냐면 이게 자기가 도박을 했는데 앞에 사람이 사기를 치는 것 같다. 사기를 치게 되면 이게 도박죄가 아니고 사기죄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마어마한 돈을 탕진을 하게 됐는데 그 CCTV를 다 가져와서 저한테 분석을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화질 개선을 시켜서 봤더니 진짜 밑장을 빼더라고요. 우와. 그 사람이 이길 때마다 밑장을 다 빼요. 야 대박이다.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뭐 영화 이런 거 보면은 눈보다 손이 빠르다라고 하는데 뭐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아귀한텐 밑에서 한 장. 밑장을 빼면 영상이 또 다른 것들이 나와요.
야, 그러니까 이게 손이 뭐 위가 아니라 뭐 약간 그래도 뭐 화투라든지 아니면 카드 같은 게 하나가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잡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 잡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 예. 잡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 예. 범인이 나타난 거 같고. 예, 지금. 그 잡았어요. 예, 실제로 잡은 사례들도 있어요. 야. 기억에 남는 의뢰인이 또 있습니까? 기억에 남는 의뢰인이? 간혹가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영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거의 대부분 거의 진실되게 찍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영상이 조작되는지 안 되는지도 사전에 다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영상 속에 있는 게 내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뭐야? 그게 대역이다. 나는 저런 사실을 한 적이 없다. 누군가가 나를 음해하기 위해서 분장을 해서 저런 행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예, 있구나. 그러니까 이 영상 자체를 의심을 하는 거죠. 당신 여기 찍혔잖아요. 저 아닌데요? 네, 아닌데요? 예. 모니터를 같이 보거든요. 네. 이거 선생님 아니세요? 그럼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 옆에 있는데요. 이렇게 울상을 지으시면서 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봐도 저거는 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당황스럽죠. 와, 진짜 뭐 뻔뻔함이. 근데 웃음 나오실 것 같은데. 그냥 웃음 밑에서 손을 좀 부들부들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야. 대부분은 그런 일은 없고요. 아, 말이 안 되죠. 예. 어떤 분은 저한테 음. 광화문 가서 1인 시위를 한다고 하신 분도 계세요. 피켓 들고서. 저 피켓을 저희 연구소 이름을 단대요. 예. 좀 더 크게 좀 달아달라고 힘도 좀 되게 그렇게 얘기한 경우도 있어요. 이제는 웃으면서 넘겨요. 뭐 싸울 일도 좀 되게 크게 좀 해달라고. 예, 사건 내용하고 좀 정확히 써가지고 예. 아,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화가 나요. 진짜 그건 그러네요. 예. 분명히 주먹으로 때렸는데 이건 때린 게 아니고 파리를 잡으려고 하는 행위다. 아우, 진짜 최악이다, 최악이다. 분명히 여자의 그 중요한 부위를 만졌는데 나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팔이 또 이래서 만진 거다. 정말. 보면서도 황당하죠. 분명히 뒤를 따라다니는 것도 다 보이고 분명히 아니 그렇게 했는데도 거짓말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저를 이용해서 간혹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하고선 분석 보고서를 써줘요. 때렸다라고 써줘요. 접촉이 됐다. 이렇게 써주고. 정확하게 써주시는 예.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써주면은 이제 그때부터 또 1인 시위 한다 그러고 전화 오고 막 그런 친구도 있어요. 왜냐면 그건 너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거든요. 영상은. 아니 자기가 한 짓을 자기가 보고도 아니라 그러면 그거 어쩌자는 겁니까? 그렇죠, 예. 일을 하시면서 또 좀 스트레스도 많으시는 소장님도. 그렇죠. 저를 이제 악용해 먹으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본인 거 알면서 본인이 이제 이걸 빠져나기 위한 수단으로 영상을 반대로 해석을 해서 재판에서 이기게끔 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참 정말. 뭐 백지수표 두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진짜요? 예, 뭐 얼마니 들 테니까 이렇게 좀 자기 쪽 유리하게 해석을 해달라 뭐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런 건 저는 듣질 않거든요. 근데 그럼요. 그런 거를 의뢰하시는 거를 듣게 되면은 제가 굉장히 후회감이 많이 들어요. 나 이러려고. 예, 그럴 때가 굉장히 좀 힘드네요. 아 그랬군요. 배운 지식을 가지고 뭘까 도와주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계속 돈 받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완전히 그냥 사기꾼이지 내가 무슨 박사고 무슨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고 뭐 이러냐고. 어머니가 또 강화에서 펜션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도 항상 한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돈 벌 거면은 펜션에 와서 바베큐 수시나 나르라고.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래서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가시더라고. 알겠다. 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제일 답답해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1심 갔다 2심까지 갔는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증거 영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1심 때, 2심 때 영상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가 무료로 해드리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분들. 본인이 분석한 일이 그 어떤 한 분에게는 어마어마한 그렇죠. 이게 인생을 바꿀 진짜 수 있는.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또 바뀌고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네. 하셔야죠. 예. 제 그 결과를 가지고 이게 증거로 채택이 되면 한쪽이 지는 게임이기 때문에 가장 공정성을 그래서 유지를 해야겠죠. 그래서 항상 고지해요. 본인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감정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냥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그거를 재판 가서 나는 내가 보이는 만큼 얘기해주면 되는 거. 그게 저한테는 그게 정의예요. 딱 봤을 때 이 사람 진짜 아닌데 재판 과정에서 이거 영상 하나도 사용 못하고 안 보인다고. 사각지역이어서 뭐 안 보이니까 유력한 증거인데도 못 쓰고 있고
제가 참여를 하게 되면 이걸 바꿀 수 있으면 제가 참여를 해서 현장 가서 시뮬레이션도 하고 모델링도 하고 화질 개선도 하고 해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맞다 이런 것도 증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보이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들 말하면 되는데 다들 보이는데도 못 봤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다 이렇게 입 다물고 있으면은 그게 사건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어느 순간 느꼈거든요.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아닌 건 아니다고 얘기를 해야겠다. 그 아래 자문 교수님들은 이제 사건 기록 몇천 페이지를 본다고 하는데 저도 뭐 그냥 다 줘요. 사건 기록을 다 주고 전 주로 하는 게 사진 영상 쪽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럼 뭐 시체 사진부터 해서 부검 사진부터 해서 막 이걸 또 다 봐야 되니까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죠. 그런 것들 봐야 되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아 이게 진짜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영화를 보는 게 아니고 실제 실화를 사건이니까. 보는 거잖아요. 실제로 뭐 칼을 맞고 사람이 쓰러진다든지 그러니까 영화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실제 영상을 보시면은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또. 그렇죠. 반복적으로 프레임별로 수천 회 이상 봐야죠. 아니면 다시 그렇죠. 그거를 또 확대를 하고 뭐 교통사고 났는데 차가 이제 아이를 치는 장면이 있으면 그것도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거 계속 봐야 되잖아요. 아, 사실은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 보면 사실 힘든데. 그렇죠. 이거를- 눈 이렇게 감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것 네. 때문에 열심히 보는 것뿐이고요. 그 그건데 피해자의 억울함과 피해자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푼다라는 어떤 이런 사명감이 없으면은 네. 그건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그죠? 예. 소장님 혹시 뭐 직업병은 없으십니까? 직업병이 생겼어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게 사건 영상들을 보면은 사람이 죽는 게 한순간이에요. 아, 맞아. 그냥 1초, 2초 만에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간에서 공사하신 분이 난간에 기대고 있다가 난간이 끊어져서 그냥 떨어져서 추락해서 사망하신 분들 계시고 걷다가 맨홀에 그냥 빠져서 돌아가신 분들 계시고 이게 사람이 한순간에 죽는 이런 것들 많이 보다 보니까 약간 그 고소공포증 같은 게 걸렸어요. 높은 데 올라가면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불안하시고. 불안하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래 없었는데 그게 이제 보시다가 네, 생겼던. 이런 일을 하면서 생겼어요. 아, 그게 뭔지 알겠어요. 예. 좀 우리 가족들에 대한 보호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쓰이지 않나요? 우리 그렇죠. 아이들 뭐 예, 등하교길이나 굉장히 무섭죠. 저도 보면은 뭐 교통사고 같은 거 보면은 순식간이거든요. 차량이 와서 그냥 아이들 역과고 그런 것 보면은 굉장히 걱정되고 그러고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1차선으로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면은 반대편 차선에서 판스프링 같은 거 날라와서 아, 맞아요. 직사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저 운전할 때 보면 와이프한테 절대 1차선 타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해주는데 돌아온 답변은 네가 운전해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전문가로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수용이 안 되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생각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영상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자기가 돌아가시는 걸 모르고 돌아가세요. 한순간에 다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거 생각해보면 굉장히 끔찍하고 무섭다고 생각을 들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일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일을 하니까 좀 마음이 많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냥 그런 대로 사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발버둥 친다고 해서 죽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하는 일 열심히 하고 자연스럽게 가족들하고 화목하게 살면은 그게 다인 것 같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 만들고 싶은 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소장님께서는? 일단 CCTV 자체가 의뢰인들이 가져오게 되면은 모니터를 핸드폰을 찍어서 가져와요. 신속하게 그 원본 영상을 가져와야지만 되는데 원본은 아시겠지만 뭐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삭제가 돼요. 이거를 체증을 하려면은 경찰의 허가도 있어야 되고 영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핸드폰을 찍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핸드폰을 찍게 되면 아시겠지만 2차 감정물이기 때문에 화질 개선이라든지 영상 분석을 한계가 하더라도 있군요. 한계가 있어요. 실제로 수사하시는 분들도 현장에 가서 모니터를 찍어 오세요.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이 증거물에 대해서 보존할 수 있는 뭐 대책이라든지 방안이라든지 이걸 또 빠르게 손쉽게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네네. 들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나에게 영웅이 있다면? 저희 가족이죠. 가족이죠. 예. 저를 좀 자랑스럽게 해주게끔 만들어주신 이제 부모님도 고맙고요. 또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주게끔 할 수 있는 또 영웅으로는 또 와이프가 있고 또 이렇게 존경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은 또 아이들이 영웅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아, 그러면은 우리 그 중에 영웅이신 우리 그 아내분께. 그런 거 얘기한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그래도 예. 예. 나의 영웅, 예. 그럼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와이프가 굉장히 반대도 많이 했거든요. 안 좋은 것도 많이 보고 또 술 먹고 들어가서 안 좋은 영상 보면 혼자 소주 한 잔씩 먹을 때가 있어요. 또 옆에서 토닥여 주면서 힘내라고 하고
언제든지 힘들면 그만두라고 해주는 그런 말을 해줄 때마다 너무 고맙고 항상 옆에서 곁에서 열심히 사랑하면서 같이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